요즘 뉴스 보면 쿠팡, 네이버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AI로 뭐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요? 와, 이제 정말 모두가 AI로 대박을 터트리는 시대인가 보다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성공 스토리가 사실은 전체 기업 중에 딱 5%만의 이야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나머지 95%의 현실, 그리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진짜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는 정말 빛나는 5%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기업들은 어떻게 AI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025년 3분기 실적인데 쿠팡 매출이 무려 12조 8천억 원, 네이버는 3조 1천억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기록이죠. 이 경이로운 실적 뒤에는요, 바로 AI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우리도 AI 써볼까? 하고 도입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에 AI를 아주 깊고 또 전력적으로 통합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를 도입해서 진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쿠팡이나 네이버의 눈부신 성공은 사실은 정말 극소수,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나머지 95%의 기업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성공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성공한 5%의 진짜 비결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아예 다른 정말 의외의 곳에 숨어 있거든요. AMDK 컬럼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성능은 배관에서 나온다. 네, 바로 배관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 제국을 생각할 때 콜로세움 같은 화려한 건축물을 떠올리지만 사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건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와 수로였잖아요. 똑같습니다. 현대 기업의 성공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의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움직이는 백엔드 인프라, 즉 이 배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요. 쿠팡이랑 네이버가 이 배관을 마스터한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쿠팡은 실제 물건이 흐르는 물리적인 배관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촘촘한 로켓 배송 물류망이나 재고를 예측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네이버는 데이터가 흐르는 디지털 배관을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정교한 검색 기술이나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보셨죠? 방식은 달랐지만 본질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게 물건이든 데이터든 흐름 중간에 생기는 모든 마찰을 없애고 정말 매끄러운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완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95%의 기업들 앞에는요, 정말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자체 AI 인프라를 처음부터 만든다?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 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미 쓰고 있는 오래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걸 새 시스템이랑 합치는 것도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걸 하려면 회사 조직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인 셈이죠. 아, 그럼 이 95%의 기업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훨씬 더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대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액셔너블 AI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의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실제 업무를 실행하는 데 집중하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 옆에 붙어서 일을 도와주는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실행 비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메일로 청구서가 하나 왔다고 쳐보죠. 그럼 액셔너블 AI가
먼저 이메일을 열어서 청구서 내용을 싹 읽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회계 프로그램을 딱 엽니다. 거기다가 결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착착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결제 승인 요청까지 보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지 않고도 당장 반복적인 업무 효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전략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빅테크 방식은 목표 자체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리스크도 엄청나게 높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리죠. 거의 올인 베팅에 가까워요. 반면에 액셔너블 AI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보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위험 부담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기간도 몇 주에서 몇 달이면 되고요.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한 회사의 전략을 넘어서서 이 AI라는 기술이 건강한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AI 시스템이라는 건요, 사실 어느 한 가지 기술만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층이 쌓여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만지는 앱이 수도꼭지라면 그 뒤에는 오늘 계속 이야기한 배관, 즉 백엔드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원재료인 고성능 반도체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자들이 따르는 공동의 규칙 같은 오픈소스 협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오픈소스 개발자 대표가 던진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이 성공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기술적 뿌리가 되어준 오픈소스 생태계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또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라고요. 결국 혼자만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니 이 생태계 전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장은 엔진 자체의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톱니바퀴와 톱니바퀴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그 섬세한 기술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혁신은 저기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